이랑 삼각형이랑 파동이랑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전 그게 좀 궁금한데 너무 뻔한 얘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 고맙네요. 저는 이거를 1년 후에 깨달았어요. 1년 후에. 처음에는 무작정 남들 하는 거랑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게 자기를 먼저 찾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먼저 찾는 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먼저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긴 시간을 갖고 세밀히 관찰을 해야 돼요. 정리가 되셨죠? 파동에 대한 거를. 자, 이제 삼각형과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부터는 이게 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약간 좀 시간을 많이 드리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 했죠? 이제 파동을 이제 끝냈어요. 자, 이제 삼각형과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삼각형과 파동을 한번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5과목이잖아요. 이제 행정학이 완전히 다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혹시 다른 거 준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좋은데, 정말로. 근데, 그러니까,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시험 과목이 지금 한 과목이 늘어났죠? 이제 올해부로 늘어났잖아요. 작년부로. 작년에, 2008년도부로 행정학이 딱 이제 껴져갖고 5과목이 됐는데, 그 과목을 아까 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작은 삼각형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안에 이제 이 파동을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갖고 큰 삼각형에 대한 파동은 여기 안에서 파동을 치는 거예요. 파동이 치는 거라고. 요 삼각형 안에서. 이 안에서 막 지가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큰 삼각형이야.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방학일 수도 있고 아니 국어일 수도 있고 큰 삼각형의 파동이 존재를 해요. 작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도 존재를 해요. 이걸 약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를 한번 늘려보자고요. 늘려보면은 실제로 이런 파동이 형성돼요. 큰 삼각형은 파동이 이렇게 크게 쳐요.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은 이렇게 파동이 이 삼각형에 맞게끔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과 파동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공부 시간이 길 수밖에 없죠. 보니까 올라가려니까. 보세요. 미안한 얘기인데 국사 같은 경우 보면은 국사를 한 6개월, 1년 한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보자고요. 1년을 했다고 쳐. 암기될 거 다 암기했다고 쳐.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공부했다고 쳐. 그랬을 때 그 이후부터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 자체가 이 삼각형이 크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가는 게 조그만 시간만, 그러니까 어떤 적은 시간을 들여더라도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얘 여기가 이 국사에 대한 합격 지점이야.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바짝 하면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짝 하면 올라갔다가 안 보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잠깐 방심했더니만 또, 또 공부해. 여기만 맨날 매달리는 거야. 여기 작은 삼각형에만.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언제 생기냐면은 얘는 큰 삼각형을 정복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겨요. 실제로. 그러면 큰 삼각형을 정복을 하려다 보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또 완만하게 떨어져요. 또 안 보면은 또 완만하게 떨어져요. 국어 만약에 한 6개월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한 달, 2달 쉬었어. 그래도 점수 아마 풀어보면 아마 비슷할 거라 아마. 응? 하지만 국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막 보다가 한 달 만약 국사를 안 외웠어요. 그러면 뚝 떨어질걸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를 늘려갖고 보자고요. 늘려갖고 보자고. 늘려갖고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과목이 5개 과목이니까 과목을 5개를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큰 삼각형, 이런 삼각형,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삼각형, 뭐 중간 사이즈 삼각형, 뭐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각자 파동을 치는 거를 다 한번 보자고. 이렇게 파동을. 얘 파동, 얘 파동, 얘 파동, 얘 파동. 그러니까 파동은 이 삼각형에 맞게끔 파동이 친다고 그랬잖아요. 높이 자체가. 얘는 크면은 큰 대로 이렇게 쳐. 얘는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쳐. 이렇게 좀 폭이 자체가 짧게끔. 얘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좀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삼각형과 파동을 알면은 제가 답을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과 파동을 알면은 합격이 보인다 그랬죠. 합격하는 순간이 눈에 보여요. 이제 봐봐. 그러면은 이게 시험 날이에요. 시험 날 당일날에 모든 삼각형의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얘 삼각형도 올라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파동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얘도 큰 삼각형도 이렇게 가다가 이 올라가는 때 시험을 봐야 돼요.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삼각형도 이렇게 막 파동을 치고 있다가도 올라가는 순간에 시험을 봐야 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파동 안에 있어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 5과목 중에 어느 하나 내려오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게 복병이야.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 이게 계획이 다 서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여기 맞춰고 임박해갖고 여기서 이제 이게 D-Day 40일 전략을 구축하는 방법에 이제 들어오는 라인이야. 이제는 떨어지는 어떤 그 기분은 과목마다 떨어지는 기분은 들면 실제로는 안 되고 쫙 올라가야 돼요. 쭉. D-Day 40일이니까 한 반은 한번 내려갔다고 치고 한 20일부터는 40일 중에 20일 나머지 이제 20일 남았을 때는 모든 과목이 올라가는 방법을 쳐줘야 돼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책에 보면은 책의 13페이지 보시면요. 13페이지, 이게 책이 페이지가 다르다.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제가 옷이 나와갖고, 옷을 잠깐 꺼내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밑에 쓴 글 중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과목이 위로 향해 있을 때가 합격하는 지점이고 시험 보기 마지막 3주, 2주가 바로 이 모든 과목의 파동이 상승 곡선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제 만약에 특정 과목에서 이 3주, 2주간의 이 하려고 했던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이런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행을 못했다고 자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직결되는 거야. 이거는 큰 타격이에요. 올라가는 타이밍에 뭔가 자기한테
불만이거나 좌절을 느끼는 거는 큰 타격이라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자기가 좀 딸리더라도 그 과목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딸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에 나면은 자기가 약간 이거 좀 그랬던 게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나는 확률이 더 많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 쓸데없는 문제 막판에 너무 이상한 거에 너무 자기의 지금 가야 될 그거를 못하면 아깝잖아요. 1년을 자기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껴야 될 거는 과감하게 제끼라는 게 여기서 필요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많을 때는 제끼는 게 한 개도 없어야 되는 거고 정말 막판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막판에는 제낄 건 제껴야 돼요. 자신감 그 하나가 합격을 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은 끝나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시험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막 시험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저희 형이 저한테 알려준 얘기인데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그 양반 참 희한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공부를 맨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시험 보는 그 전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시험 공부를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시험 볼 날 전에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시험 보는 곳, 이렇게 눈을 감고 시험 보는 곳을 상상을 하래요. 교실에 들어갔다, 8시에 들어가갖고 자기 암기 노트라든지 서브 노트를 보고 이제 외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진행 상황을 머릿속에 계속 새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독관이 2-3명 들어왔다. 다 집어넣으라 그런다. 집어넣으라 그런다. 그런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검사할 거 검사하고 말할 거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지를 배부를 한다.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 실제로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을 하잖아요. 시험에 임박해갖고 이 하는 것 자체가 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자신감. 왜냐면은 내가 한 번도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임박하게 풀어본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진짜 시험 당일날에 딱 서갖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될 거는 미리 다 해보고 자기 컨트롤을 한 상황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제가 커피를 아까 사왔는데 우리 카메라맨님 하나 드렸거든요. 커피를.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야지 마음의 안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커피를 뜨거운 물 보온병을 갖고 와서 시험 보는 순간에도 이렇게 갖고 있어. 그래갖고 책 이제 누라고 그러고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있어요. 이렇게 막 뜨거운 물에 이제 커피 이렇게 믹스 갖고 와갖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러면서 막 긴장되잖아요. 담배 피듯이 막 커피 막 쓴맛을 마시면서 그 10분, 20분 있을 후에 그 실제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신감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고 실제로 이런 해봐야지만 되는 어떤 그 경험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또다시 확장을 하면요.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삼각형을 붙이는 작업. 삼각형이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여기 맞게끔 다 하는데 실제로 시험 임박해갖고 아까도 333 전략 222 111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를 했잖아요. 똑같은 안배하는 거. 결국에는 제가 고시원을 저는 좀 산 속에 있는 고시원을 옮겨갖고 다녔었는데 전라도의 위봉산에 있는 고시원에 가갖고 전라도를 처음 가보고 위봉산이라는 데를 또 가서 산에 가서 남자들만 20명이 생활하는 고시원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제 동갑내기 친구가